안녕하십니까. 주식밖에 모르는 남자 주문함TV의 주문함입니다. 오늘 저와 같이 공부해볼 업체는 코리아 서킷입니다. 오늘 날짜 2022년 7월 6일이고요. 저와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리아 서킷 매출을 앞서서 일단 자회사를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코리아 서킷의 대표적으로 자회사가 이 비상장인 테라닉스, 상장된 법인 인터플렉스와 시그네틱스가 있습니다. 각각 비중이 이제 테라닉스는 50.09%, 인터플렉스가 41.7%, 그리고 시그네틱스가 31.62%인데요. 일단 테라닉스의 실적 같은 경우는 매출이 889억 중에 영업이익이 45억, 그리고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 매출이 4,470억 중에 영업이익이 32억, 시거네틱스는 매출이 2,699억 중에 영업이익이 193억입니다. 그래서 이 다트에 있는 재무제표를 봤을 때 테라닉스, 코리아 서킷, 미나, 그리고 인터플렉스, 시그네틱스, 인터플렉스, 미나, 그리고 시그네틱스 하이테크놀로지 USA 이렇게 크게 있는데요. 일단은 테라닉스 같은 경우 매출이 232억 이번 분기에 나왔고요. 분기 손익이 10억, 총 포괄 손익이 11억이고요.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는요 1416억이고, 그리고 분기 순이익이 54억, 그리고 총 포괄 손익이 70억, 그리고 시그네틱스가 696억 중에 분기 손익이 20억에 총 포괄 손익이 20억,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왜 먼저 자회사를 보았냐, 바로 이 연결 재무제표와 재무제표의 이 가격 갭 차이가 엄청 크기 때문입니다. 50기만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연결 재무제표가 1조 4천억, 그리고 그냥 재무제표가 6,470억입니다. 근데 착시 효과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시가총액 부분입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는 공부를 해서 많이 알 수 있지만 1조 4천억이가 나왔는데 시총이 4,464억이면 뭔가 싸 보이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 코리아 서킷이 순수하게 내는 매출은 재무제표에 쌓인단 말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자회사를 보여두고 매출을 봤는데, 일단은 연결재무제표 같은 경우는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5,470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조 4천억인데요, 잘 보시면 재무제표를 보면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매출액이 4,612억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봤을 때는 연결재무제표와 재무제표를 합쳤을 때 코리아 서킷에 일으키는 매출이 거의 80% 넘었다는 거죠. 하지만 작년으로 봤을 때 1조 4천억과 6,470억 그걸 따졌을 때 코리아 서킷이 전체에 있는 연결 재무제표에 이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50% 언더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먼저 주로 이제 앞으로 쭉 보겠는데요. 10년 전에 4,612억이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352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263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6,470억에 그리고 589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523억 이렇게 나왔고요. 이번 분기에는 1951억에 영업이익이 213억, 당기순이익이 183억이 나왔는데요. 이번 분기 최초로 이제 영업이익률이 10%를 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 기업의 이 과실을 배당이라는 형태로 나눠줘야 되는데 5년간 배당이 없다는 것은 조금 슬프기도 합니다. 이제 밑에 있는 표는 이제 매출이 크는 것을 한번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들쑥날쑥하게 해서 우상향을 했고요. 매출액 역사는 매출액은 이제 평범하게 가다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재묘제표에 있는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이제 매출액의 다양한 4개 부분이 있는데, PCB 제조, FPCB 제조, 반도체 부분, 임대 외인데요. 일단은 코리아 서킷은 이 PCB 제조의 매출로 다 잡혀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 이렇게 네 군데 중에 국내는 662억, 아시아가 1268억, 그리고 아메리카가 10억, 유럽이 10억. 그래서 주 포지션은 국내와 아시아를 주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고요. 일단 유형자산 부분에 연결제표의 유형자산은 1조 3천억, 그리고 재무제표의 유형자산은 4,950억으로 1조 3천억 중에 35.54%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대신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해서 492억 정도 지금 현재 돈이 들어가 있는데요. 88.14%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높은 게 토지 가격이 846억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구축물, 그리고 기계장치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리아 서킷은 무엇을 판매하냐? 바로 반도체,
반도체에 있는 서브스트레이트를 하고요. PCB 기판 두 개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반도체 서브스트레이트는요, 바로 이 반도체 칩과 그리고 이 서브스트레이트, 메인보드 이렇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근데 세 가지 중에 가운데 있는 이 반도체와 메인보드와 반도체 칩을 연결해준 이 서브스트레이트인데요. 이것을 반도체 서브스트레이트라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PCB 기판은 HDR, PCB 기판도 두 개 크게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HDR는 배선의 폭을 줄여 배치 밀도를 높인 PCB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기판에서는 이 영상 전에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에 링크를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은 A, B, C, D 이렇게 있는데요. 재무제표는 524억, 그리고 B는 375억, C는 172억. 그래서 합쳐서 1072억 나와 있는데요. 반도체 부분, 즉 서브스트레이트 부분과 HDI 부분, 요 크게 두 가지 중에 이제 다양한 건데 그 중에 FC BGA를 엄청나게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FC BGA, FC CSP, 그리고 CSP, BOC, PBGA 다 들어가지만 중간에 서브스트레이트는 무조건 들어간단 말이죠. HDI는 빌드업, 모듈, SSD, 디스플레이, RF PCB 여기에도 전부 HDI 얘는 PCB 기판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줘야 될 것이 매출 비중 큰 6%밖에 안 되는 이 FC BGA의 주 포지션을 간다고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요. 장기 공급 계약과 신규 시설 투자를 했다. 일단은 6년짜리를 두 건을 일단은 챙겼습니다. 한 건은 이제 1년에 720억을 버는데요. 6년 동안 해서 4,320억이고요. 한 개는 약 1년에 900억인데 이제 6년 동안 5,400억입니다. 두 개 합쳐서 9,720억의 수익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이에 맞춰서 FC BGA에 대한 공장을 2천억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의 35.3%를 투자를 했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왜 이제 증설을 하냐? 일단은 가동률이 81.67%로 거의 100%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이것을 지을 수 있는 현금이 있나? 일단 현재까지는 816억의 현금성 자산 바로 쓸 수 있는 돈이 있고요. 그리고 거의 1조 가까이 돈을 6년간 벌어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여력은 충분하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투자로 인해서 캐펙스가 원래는 이제 바닥을 기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쑥 위로 증가를 한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PCB 기판과 반도체 서브스트레이트 중에 반도체 서브스트레이트에 대한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PC 기판은 쭉 줄어들고 있지만 반도체 서브스트레이트는 늘고 있고요. PCB 기판보다는 반도체 서브스트레이트가 돈이 더 남는다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원들도 일단 평균 근속 연수가 4.3년입니다. 4.3년이라는 것은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애착, 애사심이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든든한 뒷배가 있습니다. 이 영풍그룹에 있는 이 최대 주주 장세준, 장세한, 최창현, 최창근 그중에 비중이 높은 장세준, 장세한 씨가 주식 비중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최창현과 최창근 씨도 주식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풍그룹이 가장 중요한 건 이 영풍그룹도 중요하지만 고려 아연이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최대 주주인 장세준 씨가 어떻게든 코리아 서킷을 좀 더 크게 성장을 시켜야지 경영 능력도 인정을 받고 용품그룹을 확실하게 지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일단 시가총액이 4,464억이고요. 퍼로 8.59, 퍼고 24.3입니다. 8.5를 넣었던 거는 21년 당기 순이익으로 시가총액을 나눴고요. 24.3 나온 거는 21년 1분기로 나눴습니다. 주가는 지지부진하다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 장세로 쭉 올라서 고점 35,450원을 찍었다가 반 가까이 떨어졌고요. 결론적으로 매출의 꾸준한 상승과 FC BGA 장기 계약 2건 합쳐서 9,720억이고요. FC BGA 공장 증설 2천억을 투자를 했고 반도체 서브스트레이트 비중이 증대가 되고 직원들의 평균 근속 연수가 4.3년의 든든한 대주주 명품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대외적인 요인 때문에 이제 매출이 잘 나오는 기업들의 주가가 이유도 없이 반 가까이 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공부를 해두시고 좋은 기업을 조금씩 담아줘서 물량을 쥐고만 있으면은 먼 미래에 좋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코로나 2000년 초반에 발생했을 때 주식을 못 담고 그 상승을 못 느꼈던 사람들은 이번에 기회가 아닐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는 많은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많이 봤지만 그 중에 자료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줬던 자료는 바로 이 유리 없는 통큰 투자 명확한 이유 이 자료를 참고를 하였고요. 그리고 다트 그리고 아이 투자 요 세 개를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다른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